저희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실습에 들어가셔야지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 파악을 하시면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속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 볼 건데, 네, 저희 BI에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편집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조그마지만 엔진이 5개가 있죠. 네, 이 5개의 엔진을 가지고 이런 지능형 교통 예측 서비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능형 교통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UI까지 작업을 해서 저희 실에서 전시회도 나가고 그랬던 예제인데요. 이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일부 지역에 돌아다니는 택시에서 초 단위로 속도 데이터를 쭉 모았어요. 그래서 그 초 단위 속도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이 교차로 여기 있는 하나씩의 그 라인이 링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이 170개예요. 그래서 이 170개 링크의 교통 속도를 받아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거기서 이제 15분 후에 이 구간의 속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서 이렇게 UI까지 붙여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UI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해서 이제 풀고자 하는 문제는 입력 데이터가 이제 택시에 부착된 센서에서 수집되는 초단위 데이터고 이 초단위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교통속도 예측을 해서 이 지역의 교통 효율을 향상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하나는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이 모델이 최신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을 해서 최신 버전의 교통속도 예측 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의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각 도로 링크, 170개 링크의 15분 후의 교통속도 값을 이제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 교통 데이터, 실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택시 센서에서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서 처음에 받게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택시나 그러니까 이 센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 보통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서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오냐면 이 컬럼이 3개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컬럼은 측정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링크의 아이디. 그래서 1초에 60개씩 이제 각 택시에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BI에서 워크플로우를 편집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 5개의 엔진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엔진 D 만들고 C 만들고 AB 만들고 E 만들고 다 같이 조합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은 엔진 A, B를 먼저 보실게요. 엔진 A, B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전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 이거를 쭉 받아서 먼저 1분 단위로 어떤 전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 단위로 또 전처리를 한 번 더 수행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초단위 데이터를 쭉 받아들이면은 많은 값이 빠져 있을 수도 있죠. 보통 택시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교통속도를 초단위로 준다고 하지만 1분 안에 60개의 데이터가 오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트워크 환경도 있고 센서의 상태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미싱 밸류를 이제 채워주는 그런 연산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1분에 60개나 데이터가 있으니까 뭔가 평균을 내서 1분에 대해서는 미싱 밸류가 없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5분 전처리를 한 번 더 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중요한 게 이 모델의 인풋 데이터로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이 모델이라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이 5분 단위 평균 속도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5분 단위 데이터로 이제 전처리를 해주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 스트림 전처리를 2번 하고 그리고 나서는 딥러닝 모델의 이제 학습은 엔진 2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주기적으로 재학습하는 거는 이 엔진 2인데 이 엔진 2의 입력 데이터를 저희가 줘야겠죠. 어떤 파일을 읽어서 모델이 트레이닝을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 다 실스트림 데이터예요. 이 파란색이 카프카 스트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파란색은 이 각 엔진에서 거쳐서 나오는 데이터가 다 스트림 데이터인데 이 초록색만 파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엔진 D가 파일을 생성해주면 그 파일을 엔진 E가 읽어가지고 학습 모델을 돌려서 모델을 계속 최신 버전으로 갱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 E가 주기적으로 학습을 실행하면서 모델을 갱신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이 엔진 C에서는 그 최신 버전의 모델을 가지고 스트림 형태의 서빙을 해요. 이 스트림 형태의 서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 그 예측 요청도 스트림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쵸. 내비게이션을 봐도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음 구간 얼마 정도 맡길지 뭐 이런 거가 다 스트림 예측이에요. 배치 예측이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유저한테 다음에 사거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트래픽이 있을지 이런 거를 연속적으로 예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모델이 최신 버전으로 갱신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스트림 형태의 서빙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엔진 C에서 그렇게 해서 엔진 C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측된 데이터 값을 주겠죠. 15분 후에 이 구간이 속도가 어떻게 될 거다. 주면은 이 UI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막히는 구간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 뭐 소통이 원활한 구간은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처리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데이터를 고품질화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효일 박사님이 전처리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학습시킬 모델 즉 텐서플로우 파이썬 코드 LSTM 코드 이 코드가 입력 데이터로 읽어갈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제 그 전처리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학습 모델이 읽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이제 그 모델은 이제 엔진 2에서 학습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엔진 C에서 모델이 탑재돼서 서빙이 될 텐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LSTM 모델이에요. 딥러닝 뭐 많이 이제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딥러닝 모델 중에 특정 그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보통 RNN 중에 이제 대표 모델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일반적인 모델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저희 사용자 가이드의 맨 밑에 KSB 프레임워크와 연동을 위한 텐서플로우 학습 코드 작성하기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 LSTM의 전체 코드를 쭉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LSTM 코드는 지금 여기에 공개해 놓은 이 학습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즉, 이 학습 코드가 읽어갈 수 있는 형태의 입력 파일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택시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오잖아요. 소 단위도. 그런데 이렇게 이 형태로 만들어진 CSV 파일이 있어야 이 코드가 읽어가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링크마다 그 평균 5분 단위의 평균 속도를 쭉 적어줘야 돼요. 각 링크의 이 시간의 평균 속도. 즉, 이 시간이 제일 첫 번째 컬럼이 되고요. 나머지는 170개의 컬럼이 있는 거죠. 링크가 170개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초 단위 데이터로 들어왔지만 5분 단위로 평균 데이터가 각 컬럼의 값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입력 시퀀스를 만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RNN에서 LSTM을 사용할 때 일정하게 패턴을 학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학습 코드 같은 경우는 8주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15분 후를 예측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8주기라는 게 4시 35분에서 5시 15분까지 하면은 주기가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주기의 이 도로, 각 링크의 교통 속도의 패턴을 보고 15분 후에 이 링크는 얼마가 되겠구나, 속도가. 그렇게 해서 예측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모양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제일 먼저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워크플로우를 하면 거치면은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제가 강의 자료에다 잘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엔진 A를 거치면 1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1번은 데이터가 3열에서 2번 데이터로 넘어갈 때 역시나 3열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1번 데이터의 상태, 여기 보시면은 1번 데이터의 상태는 처음에 유실값이 있고 4번도 존재하고 또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도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시간 순으로 정렬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센서가 쭉 데이터를 보낸다고 지금 수신하는 측에서 이거를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정렬이 돼서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 순 정렬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 A를 거치면 여기 나가는 요 2번 데이터 상태는 유실값은 처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에 대한 고려도 이미 A에서 합니다. 엔진 A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순 정렬만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번 나갈 때는 이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이 이제 A, B를 거치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시간순 정렬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4번 데이터 패스에서는 이제 그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이제 그 피벗까지 거치면서 이제 8주기의 그 170개 링크의 그 가로 형태로 배열된 그 입력 시퀀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완성된 입력 시퀀스를 엔진 2가 읽어서 학습 코드를 돌리는 거죠. 이 코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 본 부분이 이제 5번. 5번은 이제 텐서플로우 프리딕트 연산자를 이제 이 엔진 C에서 이제 돌려서 이제 예측값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텐서플로우한테 이제 질의를 던지고 받기 위해서는 이제 입력 데이터, 170개 링크의 8주기 입력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엔진 C에서 이제 그 벡터화를 이제 거쳐서 벡터화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나서 6번에 이제 실제로 예측된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가게 되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그렇지만 각각 하나씩 엔진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데이터의 상태를 볼 거예요. A 돌려보고 B 돌려보고 들어가는 데이터 모양이 어떻고 나가는 데이터 모양이 어떻구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 실습하시다가 다시 여기 이 페이지 오셔서 한 번씩 다시 보시면은 이해가 또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게 우리가 엔진 D. 엔진 D는 딥러닝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A, B에서 이미 5분 단위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정제가 돼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엔진 D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텐서플로우 코드가 읽어갈 수 있는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D의 입력은 각 링크의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 그리고 출력은 이제 CSV 파일이 될 거예요. 텐서플로우 코드가 읽어갈 수 있는.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제 5분 단위로 평균 속도 데이터가 들어오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민맥스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순 정렬, 그리고 각 시간별 170개 링크의 속도를 피보팅 해주는 그런 연산들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워크플로우 에디터에서 지금 2.6.1이에요. 2.6.1번 워크플로우를 한번 열어볼게요. 워크플로우 에디터 여시고 로드 워크플로우에서 2.6.1 트래픽 프리프로세싱 강남 교통 전처리 예제 워크플로우를 한번 열어보세요. 로드 워크플로우에서 여셨죠? 여기에 보면 이 워크플로우의 엔진 유형은 스트림 투 배치 엔진이죠. 일단 왜냐면 스트림 데이터를 읽어서 저기 있는 이 CSV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엔진 유형은 일단 스트림 투 배치 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되는 스트림 데이터는 어떻게 받을 거냐면 내가 카프카 리더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에 A, B 엔진에서 초단위 스트림 데이터 처리는 이미 되어서 오고, 지금 여기에는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쭉 들어올 거예요. 여기 리더로.
여기에 리더로. 그래서 쭉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서 연산자가 지금 여기 보면 6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웹툴킷에 제가 아까 전에 이 엔진의 그 투명한 사각 귀퉁이를 딱 클릭하면 요 밑에 엔진 상세 보기 창이 나오고 여기에 엔진에 탑재되어 있는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가 있구나 조금 더 상세히 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보셔도 돼요. 오퍼레이터 컴포넌트 프로퍼티 창에서 보시면은 오퍼레이터가 쭉 들어가 있어요. 6개가. 이제 이 속도 스트림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일로 들어가서 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6개의 오퍼레이터를 거치고 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왠지 피벗은 했을 것 같죠? 지금 열이 3개인 데이터가 들어가서 가로로 170개 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고 뭔가 지금 시간으로도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으로도 정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언바운디드 데이터잖아요. 스트림 데이터가. 그래서 쭉 들어가면은 지금 이렇게 8주기에 170개 데이터를 쫙 가로로 쫙 배열을 해서 이런 데이터 세트가 쭉쭉쭉쭉 이제 그 CSV 파일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서 이렇게 1360개를 딱 피봇해서 하나도 미싱밸류 없이 채울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돼서 여기 전처리 오퍼레이터가 쓰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오퍼레이터를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오퍼레이터가 컬럼 셀렉트 오퍼레이터예요. 여기 오퍼레이터의 첫 번째 컬럼 셀렉트 보이시죠? 여기서는 일단 내가 오퍼레이션을 취할 컬럼을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해요. 내가 이 컬럼 모두 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쓸 컬럼, 내가 이 연산을 적용할 컬럼들을 일단 다 골라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그룹 바이 필터 이 오퍼레이터를 합니다. 그룹 바이 필터는 뭐 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개수로 그룹 바이를 한대요. 속성 값을 보시면 개수로 그룹 바이를 하는데 170이랑 이퀄 이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지금 1360개를 다 세로 줄이라도 1360개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착 바꿔야지 8주기에 170개 중에 빈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한 열에 들어가는 링크 아이디가 17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카운트해서 안 되는 데이터들은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하는 거야, 필터링. 그래야지 피벗을 했을 때 여기가 가득 잘 찰 수 있겠죠. 그래야지 또 학습 코드에다 넣었을 때 에러 없고 오류가 없이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신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지금 잠깐 놓친 부분이 이제 여기 스팍 스트림 컨트롤러에서 윈도우 사이즈와 슬라이딩 사이즈를 적어주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스트림 데이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잘라야지 딱 1360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9주기 데이터를 일단 갖고 와요. 연속적으로 첫 시작과 끝 해서 9주기의 개수를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 바이 필터로 각 시간에 대해서 빈값이 있는 그만큼은 데이터를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 스트림 컨트롤러에서 그 세팅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쉬워요. 이제 오더바이는 이제 1360개의 데이터를 이제 시간 순으로 정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시간 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민맥스 스케일링.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0과 0.5, 마이너스 0.5와 0.5 사이로 이 속도 값을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웹툴킷에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상 속도를 이제 민, 맥스 이렇게 해서 0, 100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데이터는 비정상이라고 보고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것도 이
이 민맥스 스케일링 연산자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번이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으로 이제 범주화도 했고 아웃라이어도 제거했고 시간 순으로 정렬도 해놨고 뭔가 이게 1360개의 데이터도 딱 만들어놨고 이 3열짜리 데이터를 만들어놨고 이제 피봇하는 일만 남은 거죠. 이제 피봇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170개 링크의 데이터를 이 모양으로 쫙 가로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근데 하나 더 필요한 게 이제 컬럼 셀렉트 위드 파일인데 이제 텐서 이 피봇을 할 때 이게 저희 그 피봇 기능이 이 열이 이제 그 학습 코드가 원하는 그 링크 아이디의 순서가 있는데 그거대로 바뀌게 해주려면은 요 연산자를 하나 더 써서 여기에다가 그 컬럼의 순서를 지정하는 그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컬럼 셀렉트 위드 파일 오퍼레이터를 보시면 여기 맨 아래 여러분도 있죠? 컬럼 아이디 패스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이 파일을 데이터셋 밑에 인풋 밑에 트래픽 강남 콜2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일 여시면은 아까 그 교통 그 링크들의 아이디가 쭉쭉쭉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디 순서로 여기 170개를 무작위로 섞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예쁘게 그 이 파일에 적혀 있는 그 컬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피보팅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엔진은 스트림 투 배치 엔진 사용하는구나 보셨고 여기에 있는 리더 오퍼레이터 보셨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처리가 된 후에 파일 라이터에다가 우리가 쓰기로 했잖아요. 이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패스가 여러분 그 툴박스 안에 있는 로컬 호스트 경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정된 요 경로에 요 모양의 CSV 파일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해보냐면 이제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2.6.1번 트래픽 프로세싱 실행해보고 입력 데이터를 줘서 진짜 이 CSV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딱 이 워크플로우를 이 맨 위에 있는 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런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웹투유킷의 모니터링에 가시면 강남 교통 전처리 예제가 인프로그레스로 이제 돼 있는 거 보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엔진이 이제 카프카 토픽에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준비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링크별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를 발생시켜 줘야겠죠. 이 발생시키는 거는 이제 금방 그냥 스크립트를 보셔도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따라하시는 실습이 2.6.1번의 트래픽 프리프로세싱이에요. 여기에 입력 데이터 준비하기에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스크립트가 여기 또 있습니다. 지금 이 2016 강남.csv 여기 이 파일은 평균 속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CSV 파일이에요. 지금 이 실습 시간에는 진짜 택시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분 단위로 정제된 그 택시의 평균 속도 데이터를 CSV 파일에 저장을 해놨고요. 이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각 행을 쭉쭉쭉 읽어서 이제 0.01초로 카프카 토픽, 트래픽이라는 토픽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웹투유킷의 카프카 리더에 트래픽을 읽고 있죠. 그러니까 저 트래픽이라는 토픽에다 데이터를 쭉 쌓아주면 이 엔진이 이제 읽어가겠죠. 그래서 저 스크립트를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만들어놔서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그래서 도커 안에서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막 발생을 하면서 저 트래픽이라는 그 카프카 토픽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그
엔진이 이 데이터를 이제 받았으니까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기가 처리한 데이터를 파일 라이터에 보시면 홈 CSLE, KSB CSLE examples output 폴더 안에 트래픽 프로세싱.csv 파일에다 써라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네, 보니까 지금이 7월 10일 4시 8분인데 4시 8분에 지금 뭔가 데이터가 지금 계속 CSV 파일에 써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또 늘어났죠, 이렇게. 여기서 S-5로 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뭉치 데이터가 이제 쭉쭉 쌓이겠죠. 8주기 1360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이 CSV 파일에 쌓일 거예요. 거의 지금 또 늘어났죠, 크기가. 그래서 그리고 한번 열어서 보셔도 돼요. 이 CSV 파일을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170개 데이터 쌓이고 또 시간을 기준으로 170개 데이터 쌓이고 계속해서 이 파일의 크기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엔진 D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왔을 때 이거를 텐서플로우 LSTM 코드가 읽어갈 수 있는 전처리가 완료된 그 학습 데이터 파일을 만드신 거죠. 이제 스트럭처드 스트림 실습을 이제 해볼 겁니다. 스트럭처드 스트림은 저희가 A, B 엔진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전처리할 때. 방금 하신 거는 엔진 D였죠. 즉 여기서 초 단위 데이터를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나 속도 스트림, 초 단위 속도 스트림이 들어올 거고 결국 엔진 B에서 나가는 데이터도 스트림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이 무작위로 입력되는 초단위 속도 데이터죠. 무작위라는 거는 시간 순으로 정렬도 안 돼 있고 미싱 밸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제가 많이 안 된 초단위 데이터죠. 이거를 가지고 나서 어떤 처리를 해서 출력으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워터마크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늦게 들어오는 데이터 고려하는 그리고 그런 그 애그리게이션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SQL 관련 오퍼레이터를 제공한다 그랬고 에버리지를 여기서 쓸 건데 여러분이 2.6.5번 워크플로우를 로드해 보실게요. 2.6.5 트래픽 타임 시리즈 프로세싱 여시면 여기는 엔진이 2개예요. 엔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A 엔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B 엔진 차이점은 두 엔진의 차이점은 같은 오퍼레이터를 다 쓰고 같은 유형의 컴포넌트들을 쓰고 같은 유형의 엔진을 쓰는데 단지 여기는 1분 단위로 에버리지를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요. 프로퍼티 값들을 두 번째는 5분 단위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5분 단위 평균 속도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 스트림 조인 엔진이라는 거를 보시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웹툴킷 사용하는 시간에 스파크의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스트림 조인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 우리가 구현을 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더랑 라이터도 카프카 리더 라이터가 아니라 카프카 파이프 리더,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예요. 아까 김혜민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파이프 들어있는 거는 스트럭처드 스트림을 이용한 연산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리더 라이터도 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카프카 파이프 리더에는 아까 카프카 리더에는 없었던 이게 있어요. 워터마크. 그쵸? 2분.
그래서 내가 지금 윈도우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뭐 0.00분 00초에서 한 10분 동안 데이터 처리한다 했으면 그 시작하는 윈도우보다 2분 전 데이터까지 지금 내 토픽에 들어와 있으면 이번 연산 처리할 때 걔까지 합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 샘플 제이슨 패스 이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예.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이 스키마 정보, 제이슨 정보를 입력해 줘야지 타입에 맞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처리하지 그렇지 않든 아예 처리부터 안 된다. 대신에 빠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저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그런 속성들을 여기서 세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카프카 파이프 리더로 이게 들어오죠. 초단위 스트림 데이터가 쭉 들어오면 여기서 오퍼레이터를 3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먼저 만들어요. 1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A번 엔진, 여기 있는 첫 번째 엔진을 거치면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갈 때 1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1분 동안에 평균을 내는 연산을 왠지 할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연산자 몇 개인지 보면 3개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룹 바이 연산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각 링크에 초단위 데이터가 60개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60개로 일단은 각 1분 동안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1분에 대해서는 미싱 밸류가 없게 되겠죠? 1분에 대해서는 뭐 한 2개만 와도 평균은 구해지니까 한 개만 와도 뭐 평균이 그 값이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1분 단위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딩 인터벌을 주고 이러는 게 있어요. 윈도우와 슬라이드 개념이 이제 스트림 처리할 때 나와요. 그 윈도우는 범주를 정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연속적이니까 스트림이.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겠다. 몇 분부터 몇 분 이렇게 보는데 슬라이딩을 주면 그만큼 겹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0분부터 5분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지? 0분부터 6분까지 했는데 3분부터 9분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분에 대해서 2개의 평균 속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비닝, 스무딩 뭐 이런 효과를 이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처리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거를 평균을 구하면은 이제 이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를 해서 평균을 구하면은 이게 그 컬럼의 그 이름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프로세스 데이트의 링크 아이디의 스피드인데 프로세스 데이트 말고 윈도우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평균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마지막에 이제 연산에 리네임 컬럼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이제 연산 그 컬럼의 이름을 PRC 데이터로 다시 바꿔주는 연산자까지 이제 사용을 하셔야 요 모양으로 들어가서 1분 단위 평균 속도를 구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초단위고 무작위로 섞였다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좀 섞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초 단위고요. 여기는 0분, 1분, 2분, 그래서 55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분 단위 속도가 나온 거를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다음 엔진은 이제 B 엔진, 요 엔진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거는 크게 달라질 게 없고 이제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5분 단위 속도를 계산하느라고 이제 그 값을 이제 5분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오버랩은 없게 만들었어요. 오버랩이 없다는 거는 이제 5분에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앞에서 웬만한 그 스무딩, 비밍 뭐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이렇게 잘 정제가 됐다고 보고 그냥 1분 단위 속도 데이터 5개를 에버리지를 해서 5분에 한 개씩만 데이터를 남기는 거예요, 속도 데이터를. 그리고 나서 또 이름 바뀌고 그런 거 바꿔주는 연산자 2개 더 해서 이렇게 해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실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열어놓으신 그 2.6.5번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셨으면요.
모니터링 탭에 가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죠. 저희가 아까 전에 실행해 놓은 그 전처리 예제는 일단은 이제 중지를 할게요. 여기 스탑 버튼 눌러서 중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2.6.5번 워크플로우만 지금 실행 중인 거를 이제 확인하셨으면은 이제 또 사용자 가이드에 가셔서 지금 하는 튜토리얼이 지금 이거예요. 실시간 시계열 속도 센서 스트림 처리하기예요. 그래서 이거 여시면은 2.6.5번 매뉴얼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 역시나 지금 이 엔진들은 입력 데이터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요 입력 데이터 요게 BNC니까 여기 1번 엔진의 링크별 초단위 속도 데이터 이거를 이제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랑 똑같이 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생성시키는데요. 이름이 달라요. CSV 이름이 강남 오거나이즈드 new.csv에 저희가 초단위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 놓았어요. 좀 더 그 실제 데이터보다 더 많이 어그러뜨려서 미싱밸류도 더 많이 발생시키고 해서 이제 진짜 데이터가 데이터보다도 더 많이 품질이 나쁜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데이터를 생성을 시켜 볼게요. 호스트에서 이렇게 이거 카피하셔서 호스트의 터미널에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초단위 데이터가 막 생성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까 그 엔진 첫 번째 엔진이 이 초단위 데이터를 쭉 받아서 1분 단위 속도 스트림을 만들어낼 거고 두 번째 엔진이 그 1분 단위 초단위 데이터를 받아서 5분 단위 평균을 내고 있겠죠. 그 평균을 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두 번째 엔진의 라이터가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예요. 여기 가면은 어디다가 처리가 된 결과를 쓰라고 했냐면 트래픽 아웃풋 2라는 토픽에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을 저장하라고 저희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토픽에 가서 실제 보겠습니다. 아까 카프카 토픽을 들여다보는 커맨드는 카프카 콘솔 컨슈머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여기 저희 방금 봤던 매뉴얼에 속도 전처리 결과 확인하기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저희가 다 명령을 적어놨어요. 보시면 카프카 콘솔 컨슈머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주키퍼 주소, 부트스트랩 서버 주소 그리고 토픽 이름 이렇게까지 주면은 이 토픽 내부를 값을 이제 콘솔에다 찍어줍니다. 카프카가 복사하셔서 이거는 아마 도커 안에서 해야 될 텐데 네. 도커 안에서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전처리가 되어서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그 앞에 A, B 엔진에서 초단위 데이터를 받아서 이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를 지금 생성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진 두 개를 이용해서 방금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해 보신 겁니다.